네, 2025년 현 시점에서 SOP라는 기업을 보면요. 여러모로 참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특히 광고 부문에서 보여주는 성장이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네, 광고 쪽은 그렇죠. 핵심인 플랫폼 매출은 뭐랄까 다소 성장이 둔화된 듯 보이긴 하지만 광고 매출이 눈에 띄게 늘면서 회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게임사들의 광고 집행이 활발했던 덕분에 올해 광고 부문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광고 매출의 성장은 분명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기업의 근간이 되는 그 플랫폼 서비스, 그러니까 라이브 스트리밍 자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아, 플랫폼 매출 정체요? 네. 2024년에 경쟁사였던 트위치 코리아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얻었던 그 반사이익 효과, 그게 올해 들어서는 사라졌기 때문이죠.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가 이제 제거된 상태에서 플랫폼 자체의 성장 동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기대를 모았던 해외 시장 확장 속도 역시 예상보다는 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SOP의 사업 구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군요. 현재 매출의 약 70%에서 80%가 여전히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다는 건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절대적이죠, 아직은. 별풍선으로 대표되는 기보경제, 티핑 매출이 9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광고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서 전체 20%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변화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특히 광고 전문 기업인 플레이리를 인수하면서 광고 사업의 전문성이랄까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중요해 보여요. 플레이디 인수권이요? 네, 플레이드는 기존 SOP가 다루지 않던 5개 광고나 TV 광고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으니 SOP의 광고 상품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광고 매출의 구조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광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플랫폼 내 배너 광고처럼 SOP가 직접 하는 플랫폼 자체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이익률은 높지만 아직 전체 광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렇죠. 마진은 좋은데 규모가 아직. 네. 다른 하나는 스트리머가 특정 상품이나 게임을 방송 콘텐츠 내에서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콘텐츠형 광고인데요. 이건 매출 규모는 크지만 중간에 스트리머에게 분배되는 몫이 있어서 이익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죠. 아, 그건 그렇겠네요. 결국 SOP의 광고 매출, 특히 규모가 큰 콘텐츠형 광고는 게임 회사들의 마케팅 예산 집행 규모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뭐랄까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광고 매출 성장률이 4%에 그쳤던 주된 이유도 당시에 게임사들이 마케팅 지출을 좀 보수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게임사 예산이 줄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너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요. 이 통합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작년도 실적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그 트위치 코리아 철수 덕분에 경쟁 플랫폼의 스트리머와 핵심 시청자들이 SOP로 대거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죠. 이건 팩트니까요. 네, 유입은 있었죠. 그 결과 실제로 플랫폼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 이용자, 페잉 유저 수가 전년 대비 무려 24%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플랫폼 활성화의 중요한 지표잖아요. 24% 증가면 크긴 크네요. 네. 또한 버추얼 스트리머, 그러니까 가상 캐릭터를 내세워 활동하는 스트리머들이 새로운 카테고리로 자리 잡으면서 플랫폼의 콘텐츠 다양성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이것도 꽤 의미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대형 게임 신작 출시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SOP의 광고 및 플랫폼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 흥행이 곧 SOP 실적이랑 연결되는 구조니까요. 트위치 효과로 인한 이용자 증가는 분명 사실이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그건 미지수입니다. 일시적인 수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아, 계속 이어지기 힘들 수도 있다. 네. 또한 한때 플랫폼 트래픽을 견인했던 소위 엑셀 방송과 같은
특정 유형의 컨텐츠는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컨텐츠 소비 트렌드는 계속 변하니까요. 그렇죠. 유행은 변하니까요. 물론 2분기에 월드컵 예선 같은 스포츠 중계나 게임 관련 방송 트래픽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별풍선 외에 예를 들어 월정액 구독 모델 같은 새로운 수익원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안착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시도들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 모델 아직은 좀 약하죠. 그렇죠. 그리고 스타급 대응 스트리머를 영입하려는 경쟁도 여전히 치열한데 의미 있는 영입 성과는 아마도 기존 스트리머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초, 즉 2026년 초 재계약 시점에나 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좀 이르다는 거죠. 그렇군요. 비용 구조와 효율화 노력 측면도 살펴보죠. SOP의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인건비입니다. 이건 많은 기업들이 그렇죠. 하지만 AI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은 상당히 흥미로워요. AI 활용. 네. 예를 들어 AI 스트리머 매니저 같은 기능인데요. 시청자가 라이브 방송 중간에 참여해도 AI가 이전까지의 방송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해주니 시청 경험이 훨씬 좋아지고 또 개인 매니저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스트리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 기능이 있군요. 네, 또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AI 챗봇에 자신이 좋아하는 스트리머의 목소리 톤이나 말투, 자주 보이는 반응 같은 걸 학습시켜서 적용하는 기능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팬덤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국내 사업에 한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망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트래픽이 증가하더라도 훼손 사용료, 즉 망 사용료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AI 기술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실제 비용 절감으로 얼마나 그리고 언제쯤 가시적으로 연결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는다. 그렇죠. 스트리머에게 지급하는 플랫폼 수수료나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 확보에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규모 중계권을 확보하면 해당 분기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또 AI 관련 프로젝트를 외부 업체와 협력해서 진행한다면 관련 용역 비용도 발생하겠죠. 아, 네. 그런 비용들이 있군요. 특히 해외 사업의 경우 각 국가별 통신 인프라 수준이나 적용되는 기술 표준의 차이 때문에 국내와 달리 트래픽 증가가 곧바로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4분기에는 스트리머들을 위한 시상식 개최로 인해 행사 관련 비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올해 상반기처럼 새로운 브랜드 런칭과 관련된 대규모 마케팅 비용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기도 하고요. 즉, 비용 통제가 생각만큼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AI의 효율화 효과가 이러한 비용 증가 요인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업과 해외 확장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은 주목할 만합니다. 동남아요? 네, 현지에서 인기 있는 유명 컨텐츠 IP,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진격의 거인 같은 애니메이션과 협력해서 관련 이벤트를 열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죠. 아, 진격의 거인 콜라보 말씀이시군요. 네, 이는 당장의 직접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호 플랫폼의 인지도를 높이고 충성도 높은 사용자 커뮤니티, 즉 팬덤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해외 확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평가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좀 속도가 더디다. 네. 특히 수업의 핵심 컨텐츠 생산자인 게임 스트리머들 사이에서는 여러 플랫폼에 자신의 방송으로 동시에 송출하는 것, 즉 동시 송출에 대해 여전히 기술적, 정책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업의 해외 플랫폼으로 게임 컨텐츠가 확산되는 속도가 좀 더딘 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아, 게임 스트리머들이 좀 망설이는군요. 그렇죠.
물론 게임 외의 소셜 활동이나 소통 중심의 스트리머들은 상대적으로 해외 플랫폼 진출에 우호적이라고는 하지만 게임 커뮤니티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수업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서 언급된 진격의 거인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관련 캐릭터 상품, 굿즈 판매와 같은 구체적인 수익 모델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투자 단계라는 거군요. 네,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선행 투자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 투자가 언제 어떻게 의미 있는 수익으로 회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SOP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SOP는 견조한 광고 매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플레이디 인수를 통한 추가적인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AI 기술을 활용한 내부 운영 효율화와 더불어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꾸준한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게임 산업의 호황이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구조는 여전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핵심 사업인 플랫폼 자체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이거 중요하고요. 여전히 별풍선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기부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 그리고 게임 광고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SOP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분명한 과제입니다. 네, 의존도 문제는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죠.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해외 확장 속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AI 기술 도입이나 신규 사업 추진이 아직 구체적인 재무적 성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고요.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참 복합적인 상황이군요. 시청자 여러분, SOP는 과연 기존의 강력하지만 편중된 기부경제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 광고 수익 확대와 신사업 발굴,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성공적으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소프에게 놓인 진짜 도전 과제는 단순히 수익원을 여러 갈래로 늘리는 것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급변하는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플랫폼의 핵심 자산인 사용자와 스트리머 모두를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고 플랫폼 생태계 안에 붙잡아둘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 개선, 공정한 수익 분배 구조,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 조성 등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아 보입니다. 이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글쎄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